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대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곧 출산 예정이라서 제가 아빠가 될 날도 머지 않았네요. 20대 후반만 해도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느라 철이 없던 제가 아빠가 된다니 꿈만 같고 아내와 아이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아내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큰 죄를 지어 마음이 정말 무겁고 아내에게 미안해서 얼굴도 못 쳐다보겠어요. 아내와 저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경력사원으로 입사했고 아내가 저보다 1년 뒤에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제가 먼저 좋다고 따라다녔고 아내는 저를 거절했지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결국엔 사귀게 되었어요. 사내 커플은 여러모로 눈치도 보이고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린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들 축하해 주더라고요. 이미 눈치채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고 감쪽같이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을 했고 아내는 회사 생활 1년 정도 더 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지금은 휴직 중이에요. 아내가 평소에 몸이 좀 약한 편이라 휴직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혹시라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집에서는 거의 누워만 지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을 다녀야 하니까 아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었고 그런 아내에게 차라리 친정에 가서 어머님이랑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미안한데 집안일도 해줄 수 없어서 오히려 제게 미안해했지만 제게는 아내와 뱃속 아이가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오라고 했죠. 다행히 처갓집이 퇴근길에 들릴 수가 있어서 퇴근하면 장모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 먹고 아내의 얼굴도 보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아내도 장모님 곁에 있으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눈으로 보였어요. 저도 건강해지는 모습의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한결 좋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처갓집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약간은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 터지고 장모님 도움을 받다 보니 이렇게 하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직원을 뽑았어요. 처음 아내가 입사했을 때 나이와 똑같은 젊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랑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여직원이 저를 대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업무적으로 대화를 할 때 괜히 제게 터치를 살짝살짝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사내 커플이었다는 것도 알고 출산 휴가로 빈자리가 생겨서 자기가 입사하게 된 사실도 그 여직원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상황에서도 제게 이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복사할 일이 있어서 복사기 앞에서 있었더니 어허 대리님 이런 건 앞으로 저한테 시켜주세요. 살살 녹는 애교를 부리며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할까봐. 저는 슬쩍 자리를 피하면서 아 고마워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어서 저녁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제 옆에 껌처럼 붙어 앉아서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챙겨주더라고요. 주위에서도 그 모습을 보기가 좋지 않았는지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유부남에게 그렇게 가까이 가고 친해지면 곤란해 나중에 큰일 나. 제 동료 직원들이 한마디씩 해줬는데 이 여자도 보통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대리님 결혼한 거 다 아는데요. 뭐 그냥 대리님한테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래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여자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로 다 받아쳐버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술만 조용히 마셨어요. 회식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대리님 우리 같은 동네 사는데 저랑 택시같이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녀의 혀 꼬부라지는 소리에 부장님도 젊은 여직원을 혼자 보내면 위험하다고 저보고 같이 택시 타고 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멀었지만 일부러 먼저 그녀를 내려주고 집으로 가려고 택시 기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정확한 집 주소는 모르고 대충 어느 아파트 산다는 것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녀는 술이 많이 취했는지 택시 안에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제 무릎 위에 누워 있었어요. 괜히 깨웠다가 택시 안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저는 가만히 있었고 택시는 금방 그녀의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집에 다 왔는데도 그녀가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봐요, 일어나 봐요. 집 다 왔어요. 아무리 깨워도 그녀는 정신 못 차리고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아파트 앞까지 왔다고 해도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녀를 길바닥에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손님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자 택시 기사님도 조금씩 짜증을 내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그녀를 업고 우리 집까지 올라갔어요. 혹시나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아는 사람과 마주치면 어쩌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그녀를 눕혀두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괜히 혼자 찔려서 겁도 나더라고요. 일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조금 재우다가 정신이 들면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파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불을 덮고 있는 제 손을 그녀가 붙잡더라고요. 대리님,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는 척 한 거예요. 그녀는 방금 정신이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당장 택시 불러줄 테니까 빨리 집에 가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제게 애초에 집에 다시 보낼 생각이었으면 저를 여기까지 안 데려오셨겠죠. 대리님도 제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공주병이거나 오해를 심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사모님 친정애가 있다면서요. 대리님 혼자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팔을 확 당기더니 제 입술에 키스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밀쳐내려고 했지만 너무 강하게 끌어안고 있어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아내가 임신한 뒤로 키스해 본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술도 취해 있어서 그녀의 육탄 공세를 막아낼 만한 의지가 없었어요. 결국 젊고 매력적인 그녀를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고 함께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기절하듯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집안은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가 집어던져 놓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술이 점점 깨면서 어젯밤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장 먼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죄책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녀가 일어나서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바로 밀쳐내고는 어제 일은 술 취해서 실수였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니까 다 잊어주세요. 그녀는 제 말에 눈물까지 글썽거렸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진짜 화낼지도 몰라요. 제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면서 제가 정말 미쳤었구나. 다시 한번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술 많이 마셨냐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답장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음날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더 이상 애교를 부리거나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싱글 여성입니다. 조금은 여유롭고 꽉 막힌 보수적인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남녀관이 꽉 막힌 보수적인 40대 싱글 여자예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보고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롭다고 막혔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까지 연애도 몇 번 하지 못했고 기간이 길어도 연애를 안 한 날이 훨씬 더 많았죠. 제가 보수적이다 보니 몸가짐에 대해 잔소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예의 있는 남자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싫어서 하는 편인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하죠. 이해는 하지만 나쁜 행동은 고치면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다들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저도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결국 결혼은 포기해버렸어요. 취미 생활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심심풀이로 동생과 함께 가입하였던 모임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기 모임이 열리지 못하자 메신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취미생활 모임이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많은 좋은 친구들이 생겼는데 유독 그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시고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거 있죠. 사람들을 섬세하고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성격도 부드러우시고 외모도 서글서글하면서 부침성도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모임에서 인기도 많으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 둘이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모임 메신저에서도 둘만 이야기할 정도로 잘 맞더라고요. 관심사도 같아서 더 얘기가 잘 통한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연락처를 묻고 싶었지만 모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메신저에서 직접적으로 묻기는 부끄러워서 모임 메신저에서만 계속 대화를 나누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괜히 계속 눈길이 가고 모임 알람이 울리면 그분일까 얼른 확인하고 그분이 채팅을 하면 유치하게도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답장하려고 노력했죠.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 유치하고 부끄럽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표현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죠. 메신저에서 정기 모임 날짜가 잡혀서 저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지저분한 머리도 자르고 네일 아트 샵에 가서 알록달록 손톱도 다듬고 옷가게에 가서 그날 제일 예쁘게 보일 옷도 샀죠. 마치 15 첫사랑이 시작될 때의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을 분홍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들었고 따끈하고 폭신한 핑크색 구름을 타고 볼이 붉어져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모임 날이 찾아왔어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걸 참고 동생과 모임 장소에 도착했죠. 유명한 한우집에 한두 명씩 모임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저는 빠르게 호감 가는 그분을 찾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티나지 않게 실망감을 감추고 한쪽 자리에 동생과 앉아서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거리가 있는 자리였죠. 우리는 오늘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식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정도 다들 분위기가 무르익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로 연락처를 나누거나 술을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부침성이 없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며 오늘 예쁘시다며 보고 싶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이 어쩜 그리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날 분위기에 취해 술을 한 잔 마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순간부터 그분에게 사랑에 빠진 걸까요? 우린 이렇게 만나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저에게도 핑크빛 봄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으셨지만 성격은 저와 다르게 부드럽고 다정하며 살가운 남자분이셨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5번은 만나서 저녁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더 데이트를 즐겼어요. 제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모든 부분에서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식당에서는 휴지를 깔고
제 수저를 놔주시기도 하고 새벽녘에 갑자기 전화해서는 집 앞이라고 하시며 따뜻한 차를 사서 분위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시켜주시기도 했어요. 같이 걸을 때 제 손이 차가워 보인다고 서로 손을 잡고 재킷 주머니가 터지게 넣고 걸었답니다. 그렇게 소녀 같은 연애를 지속하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그 분과 술을 한 잔 기울였어요. 제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딸이 2명 있는데 이혼한 아내분이 키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롭지 못하다며 제 앞에서 멋있는 남자이고 싶지만 솔직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저는 감사하고 예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까지의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를까요? 이렇게 이 남자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했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분의 뜨거운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괜찮다고 나는 당신의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눈물을 닦아주며 그분의 듬직한 2팔로 저를 빈틈없이 꽉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둘의 만남의 시간은 짧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고 떨어져 있으면 애틋하고 함께 있으면 설레는 사랑이라 저희 둘 서로 기대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경제적 여건이든 이혼을 하셨든 나이가 많으시든 그분의 과거는 저에게 어떤 상처도 낼 수 없어요. 사랑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끼게 해준 이 남자만 있다면 충분해요. 저는 내년 가을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또 빙긋 웃으며 당신이 원하면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분의 따뜻한 마음, 뜨거운 가슴과 설레는 사랑이 제 40대 평생 이토록 달콤하고 황홀한 사랑의 맛은 처음이에요. 결혼과 연애는 포기하고 살았던 저였지만 꿈처럼 찾아왔네요. 자랑 조금만 해도 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옷 입고 꽃과 케이크 사서 이벤트도 해주셨어요. 매번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도 예쁘고 모습도 귀여우셔서 서로 한참을 웃고 울었네요.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이 사람과 남은 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든 만족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피로가 풀리고 밤새 이야기만 나눠도 쌩쌩할 정도로 좋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같으실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꿈 같은 사랑을 찾으시길 바래요. 결국 사랑은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은 찾아올 거예요.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숨겨왔던 비밀에 대해 실토하신 적이 있나요? 친구와 30년 만에 솔직하고 진실을 나눈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에게는 국민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친구가 된 지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몰랐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민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친분이 같이 놀았고 중학생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동네에 살았고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그런 작은 소도시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는 나가서 노는 건 다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팝송 클래식을 좋아했고 친구는 신나는 로큰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을 같이 듣고 숙제를 같이 하고 방과 후에는 오락실도 갔다가 도서관도 가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싸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다 사소한 자존심의 싸움으로 금방 풀고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아내며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고 왕래도 자주 하며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공부를 하러 다른 도시로 떠나고 운동을 하러 다른 도시로 떠났지만 우리는 고등학교도 같이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던 날 다른 도시에서 전학 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촌스럽고 꾀죄죄하던 여자애들과는 다르게 하얗고 머리도 흑당같이 검고 예쁜 핀을 꽂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온 동네 남자애들은 흠모했을 것이고 여자애들은 질투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지방 발령으로 내려오게 됐다며 자기소개를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의 호기심이 왕성하던 나이에 비해서 우리는 의젓함을 항상 친구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들과 대면대면 이야기보다는 캐치볼을 말없이 던지는 분이시고 반면 다정하고 이야기가 많으신 친구 아버지가 신기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그런 점을 조금 귀찮아하는 듯했지만 제법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으로 동네에 팔불출이라 소문이 났지만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항상 귀히 여겨줘야 하고 둘만의 어떠한 이야기도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나누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친구를 넘어 저에게도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첫사랑이 찾아왔을 때도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나긋나긋하고 제비꽃 같던 그 소녀는 저와 문학에 대한 견해가 잘 맞았고 친구와는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집도 근처라 우리는 하굣길에 둘이 아닌 셋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몰래 짝사랑했고 친구도 그랬을 거라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그런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가정사정으로 결석을 한 날 여름비가 많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산이 있고 그 여자아이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주고 비 맞는 걸 좋아한다면서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그 우산 아래 같이 서 있을 자신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때 그 친구도 환하게 웃으며 자신도 사실 비 맞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달려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빗길을 걸어 집을 데려다 주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머리 좀 말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동네에서 남자처럼 투덕거리면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네 집은 몇 번 가봤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 낯선 여자의 집은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는 아무도 없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화장품 가게를 하시고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셔서 아무도 없다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건을 건네면서 비가 곧 그칠 것 같으니 조금만 말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걸어서 15분 남짓이라 그냥 가도 괜찮을 테지만 둘이서만 있는 그 순간이 좋아서 그렇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 차마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두커니 문 앞에 서 있으니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친구의 방은 귀여운 인형들이 많고 시집이 많고 또 레이스가 달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털며 몸을 닦고 있으니 그녀가 씻고 나오면서 혹시 찝찝하면 갈아입을 옷을 주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군대 간 큰오빠의 옷이 남아있다며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일단 받아들고 갈아입었습니다. 금방 그칠 줄 알았던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대충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니 따뜻한 우유를 주더군요. 집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모아두셨다는 LP 소리가 들리고 촌스럽기만 한 동네에 처음 겪어보는 집이었습니다. 아줌마들의 웃음소리도 없고 주렁주렁 달아놓은 감이나 생선도 없는 좋은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가만히 거실에 앉아서 노래를 들으며 우유를 마시는데 옆에 친구가 풀썩 앉더군요. 뭐라 말한 것 같은데 젖은 머리에 처음으로 맡아보는 여자의 샴푸 냄새 그리고 조용한 집까지 본능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을 맞추었고 그 친구는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눈이 휘어지게 웃으면서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제 첫 사랑이었습니다. 거실에 누워서 숨을 고르니 빗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친구는 꼭 비밀로 해달라며 제 친구를 보기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정으로 그 일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종종 친구네에 놀러가서 몰래 입을 맞추고 책을 읽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가면 꼭 사귀자고 말해야지 속으로 담아놨는데 고3 여름방학이 시작되기도 전 그 친구는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몰래 울었지만 자존심인지 순정인지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내색도 하지 않고 제 첫사랑이자 나의 여자인 그녀는 떠나갔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50이 다 되어서 하니 친구도 웃으면서 자기도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군요. 사실은 빌린 교과서를 갖다 주러 저녁 때 그 친구네 집에 갔었다가 그렇고 그런 만남이 되어서 저에게 비밀로 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녀석도 그녀가 떠나간 날 많이도 울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자기에게도 첫사랑이었다고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요. 참 웃기죠. 이제 와서 30년이 훌쩍 지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둘의 첫사랑의 상대가 같았다니 말입니다. 청순하고 긴 생머리를 가진 꽃 같던 그녀가 사실은 우리 둘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신기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동창회에도 한 번 얼굴을 내밀지 않은 것인지 시간이 오래 지나니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별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첫사랑은 흰 제비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빨간 장미 같은 소녀였나 봅니다. 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팝송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 배움이 조금 부족해서 나이가 들면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이들을 기르고 할 때에는 여유가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만 있으니 아들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집 근처에 복지관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래분들도 많이 다닌다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해보면 어떠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더군요. 조금 미숙한 스마트폰 쓰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우쿨렐레도 배워보고 컴퓨터도 배워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작년부터는 꼭 배워보고 싶었던 영어를 배워봤어요. 왕초보부터 배워서 초보, 그리고 중급까지 배웠네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수업으로는 영어 팝송 배우는 시간인데 그동안 배웠던 영어도 응용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또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옛날 분위기도 느껴지고 제가 꼭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복지관을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동네 아줌마들 몇 명 그리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같은 일 하면서 친해진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근데 정말 많은 또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배움을 쌓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배우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배우는 게 재밌다는 게 신기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제 나이 이제 60 조금 넘었으니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많이 늙고 아들 결혼시키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끝은 없네요.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지관에서는 나름 뼈대도 굵어져서 봉사도 다니고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좀 다니신 수강생분들이랑은 얼굴도 많이 익힌 편이죠. 이번에 영어 팝송반 시작하게 되면서 거의 영어를 같이 배웠던 학우들이 반 이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몇몇 보였죠. 그 중에서 굉장히 말끔하게 정말 이순재 씨 같은 느낌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서예나 한문, 사군자 이런 교실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분이셨는데 젠틀하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오라버님이셨는데 대학도 나오시고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정년 퇴임하고도 다른 회사를 쭉 다니다가 몇 년 집에만 계셨는데 심심해서 나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어찌나 목소리도 멋지시고 손짓 하나까지 우아하던지 제가 본 남자 중에 가장 우아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추저분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복지관에 멋쟁이 오라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더욱 멋지고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배우처럼 클래식한 멋이 있으셨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중학생 시절 선생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나이 차이 정도면 제 은사님과 비슷한 나이대이실 수도 있겠네요. 더 멋있는 건 노래 부르시는 것도 정말 남다르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박자가 밀리는 것도 전혀 없고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재즈바에서 들릴 것 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다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건 비단 저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분이 노래를 시작하면 반에 있는 모든 학우분들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동경심 같은 마음으로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말을 걸고 괜히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옆 단지에 사셔서 집도 가깝더라고요. 복지관 갈 때마다 제가 태워서 가겠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수업 끝나면 같이 차도 한 잔 마시고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너무 교양이 넘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배우는 점도 많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서예나 시문학 이런 곳에도 조예가 깊으셨어요. 제가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근처에 전시회 같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미술관 같은 곳에 가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LP 듣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데려다 주셨어요. 오라버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 잘 통하기도 하고 다른 듯 통하는 점이 많은 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스며들듯이 이게 사랑인가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커피 한잔하고 산책하다가 제가 옆으로 붙어서 팔짱을 끼려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의지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도 오라버니한테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져요. 항상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제가 복지관을 다니면서 다른 남자분들과 이런 기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권위적인 느낌이나 집에 있는 남편과 다를 바 없는 기분에 더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죠. 하지만 오라버님은 다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너무 재미있고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저도 같이 있으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배우고 또 대화를 시도합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 친구들끼리 다 놀러 간다고 하고 가까운 곳에 꽃놀이를 다녀왔어요. 물론 나이가 나이다 보니 20, 30대처럼 정열적인 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지만 솔직히 다들 이 정도 나이에 연애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의지가 되고 또 제 인생의 탈출구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기도 해요. 저만 이렇게 애정에 달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버님도 항상 좋은 게 보이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다정하게 꽃도 사주셨어요. 이 나이에 첫 꽃 선물을 오라버님께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내가 여자인 것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왜 황혼에도 연애를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새로운 만남이나 도전을 무서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무언가를 배우면서 만나게 되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또 재미있네요. 외롭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나가서 뭐라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인생의 사랑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황당하고도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된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아직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비혼주의도 아닌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인지 여자와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 가기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인데 그래도 가끔씩은 여자 없이 산다는 게 서러울 때가 있네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평균도 못 미치는 외형에 키도 작은 편이라 결혼하려면 돈이라도 많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참 힘드네요. 뭐 그래도 어딘가에 내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원래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왔는데요. 그 마을은 마트를 가려면 차로 1시간을 가야 하는 정말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거든요. 제가 중학생에 올라가면서 학교 때문에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집은 팔리지도 않아서 여전히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가끔 등산할 겸 마을에 가보면 정말 이제 유령 도시인 것처럼 아무도 살지 않더라고요. 그곳은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내고 있기도 했고 농사를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다들 떠나신 거겠죠. 아무튼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땅과 집이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집 관리를 하러 가보는데요. 산골에 위치해 있는 버려진 집이라 생각하는지 갈 때마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거기서 술판을 벌였는지 술병이 나뒹굴고 버려진 옷가지들이 있는 등 아주 치우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최근에는 이 산과 가까운 지역으로 제가 이사를 해서 더 자주 옛날 집에 들러 확인을 하는데 깨끗하게 치워놓기가 무색하게 항상 갈 때마다 더러워져 있어요. 저는 화가 너무 나서 CCTV를 설치해야겠다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냥 경고용으로 가짜 CCTV를 마당과 방 안에 해놓을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요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진짜 CCTV를 설치했어요. 마당과 집 문 앞에도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 함부로 자거나 들어와서 기물을 사용하지 말라 경고장을 붙여놨죠. 일을 하느라 자주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틈만 나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켜고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체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가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일을 안 가는 날이지만 평소보다 눈이 일찍 떠져서 밥을 차려 먹고 습관처럼 CCTV를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마당에 못 보던 배낭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누군가 와서 또 난장판을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요. 세상의 안방에서 남녀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가지들과 행색을 보니 등산객인 듯 했죠. 제 경고장은 무시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둘을 보니까 어이가 없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약간 열이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도 만나지 않다 보니 불만이 어느 정도 생겼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등산객들을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고 남의 집에서 저 짓거리하고 있는 남녀가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술판을 벌이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봐주기로 했어요. 행복한 주말에 거길 쫓아가서 기분 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화면에 신경을 끄고 밥 먹고 씻고 나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들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방도 누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전과 똑같았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제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등산할 겸 집에 들러서 경고장을 수정했어요. CCTV 실제로 돌아가고 있으니 절대 집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다 보고 있다고 적어놨죠. 기존에 붙여놨던 경고장 아래에 새로운 걸 또 붙여놨으니 이제 어련히 조금 알아먹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다시 일을 하고 집에서 TV를 보며 쉬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여전히 CCTV 화면은 습관처럼 확인을 했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정말 동물 한 마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깔끔해진 것 같은 집 상태에 마음을 놓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또 마당에 안 보이던 배낭들이 보이고 집안 CCTV를 확인하니 저번 주에 봤던 여자가 이번에는 다른 남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참 이 여자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남자가 고팠으면 매주 등산을 핑계로 이 남자 저 남자와 사랑을 하겠어요. 거기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그 여자는 몸매도 아주 좋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꽤 볼륨감이 넘치고 훌륭해 보였어요. 거기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남자가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얼른 나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급하게 밟아 조금 이르게 도착했어요. 차를 대고 마당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배낭이 놓여 있는 것이 아직 한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래도 그냥 막 들어가면 민망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배려라 생각하고 방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제가 여기 초가 집주인인데 CCTV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남의 집에서 이상한 짓을 하냐며 호통쳤죠. 이상한 소리를 내던 두 사람은 이내 조용해졌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지나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 남자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후다닥 짐을 챙겨 도망갔어요.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죠. 여자는 아직도 안에 있는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왜 안 나오냐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는데 뭔 생각인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옷을 안 입고 있을까봐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답이 없자 저는 결국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대충 겉옷 정도만 걸친 채 앉아 있었고 저는 화가 나서 막 소리쳤죠. 아줌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사실 내가 저번 주에도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여기서 하는 거 봤다고 정신이 있냐 없냐 뭐라 했어요. 그녀는 근데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남편이 없어서 혼자 풀 방법이 없어 매주 등산하면서 남자를 꼬셔 사랑을 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 야릇한 몸을 저에게 들이밀며 자기가 너무 미안한데 혹시 다른 걸로 용서를 구해도 되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단번에 눈치챘고 아무래도 저도 남자인지라 안 된다고 말하기도,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서서 그녀를 쳐다봤죠. 그녀는 여우처럼 웃으면서 이내 저에게 키스를 했고 열심히 뭔가 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도 열이 올랐어요. 결국 아직 다른 남자의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됐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여전히 주말에 제가 보는 걸 알면서도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는 그녀를 그저 모른 척 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저 또한 그녀와의 만남에서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요.